근데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럼요. 항공유가 요새 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깡패같이 난 항공유 안 팔래. 그러면 전 세계 비행기가 3분의 1이 못 날아갑니다. 미국의 정유시설이 원래 세계에서 탑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1등이고 우리가 아마 지금 보관하고 있는 한 1억 4,600만 배럴 정도 가장 안 좋은 석유로 가장 좋은 석유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집트에서 온 아미라라고 하고요. 한국 온 지 5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하고요. 한국 살이가 이제 8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씨는 운전하는 거 아는데 아미르는 어떻게 다녀요? 저도 운전, 네. 진짜? 그리고 기름값 하하하. 느꼈어요? 그러죠. 진짜 올라갔다가 완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기분 전환이랑 똑같아요. 왔다 아, 갔다 왔다 진짜? 갔다 하니까 근데 또 비행기 값도 뭐 그 기름값 올라갔어. 여행 가기도 좀 무섭더라고. 맞아요. 저 요즘에 최근에 홍콩 갔다 왔는데 오, 근데 옛날이었으면 더 훨씬 더 샀었는데요. 진짜.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약간 주변 나라들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잘 살아서 갔다 왔나 봐. 아, 그건 아니에요. 데리고 가요. 같이 아, 가요. 제가 재벌집 막내딸이잖아요. 근데 기름 얘기하면 어디가 제일 떠올라요? 중동. 이집트하고 터키에도 중동? 네, 정도. 그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영국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도 만들지만 근데 중동이 제일 떠오르는 거 그쵸.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거 알죠? 거의 안 나. 맞아요. 가지만 너무 많이 소비하죠. 많이 소비하긴 하죠. 당연히 중동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 아니고 최근에 반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중동이 한국한테 먼저 매달린대요. 왜죠? 또 미국도 한국 기름 쓴다고 해요. 에이? 뭔가 있죠. 본인들이 만드는데 본인들이 약간 아니면 뭐 기술이 더 좋아서 질이 더 좋나요? K석유. K-드라마, K-성유.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고 처음 봤을 때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중동 전문가 아하. 또 교수님 박현도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도입니다. 서강대 종교학과와 종교연구소 이슬람연구센터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난 지는 한 이제 60년 다 된 것 같습니다. 대선배님이시네요. 4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진짜 기름값이 뭐 조금 내려왔지만 최근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왜 기름값이 확실히 안 떨어졌어요? 일단 전쟁이 안 끝난 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놓으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기름값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비싸야 돼요. 진짜? 예, 더 비싸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막힌 이후에 기름값이 한 59%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각 국가가 그대로 물가에 반영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1리터가 한 1,800원 정도 좀 넘잖아요. 2,500원 가야 됩니다. 2,500원? 2,500원. 그러면 안 돼요. 네, 괜히 말 꺼냈네요. 네, 그런데 각 국가들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못 써요. 어떻게 해서든 다 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 사태가 계속 오래 가면 누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약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석유를 약간 국민한테 받는 사람들인가요? 그 눌리는 건 예를 들자면 조금 보관한 게 있어서 눌리는지. 보관한 걸 비축유도 쓰고 그다음에 정유회사들이 못 올리도록 가격 상한제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은 더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것도 있죠. 예, 그런 손해인가요? 손해인 것도 있어요. 네, 나라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왜냐면 시장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풀어주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지만 이 상황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저희도 조금 아까 얘기 잠깐 꺼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 근데 신기한 게 그 석유화학 강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석유를 많이 쓰느냐를 한번 지표를 해볼까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를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요. 이 중에 세 나라는 석유가 한
한 방울도 안 나는데 10등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 세 나라. 세 나라. 그 중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그 나머지 일본? 두 나라는 어딜까요? 일본? 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맞춰보세요. 중국은 너무 커서. 영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일 것 같은데. 영국이 안 좋아하는 우리 싫어하는 나라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진짜 싫어하는 나라? 전쟁도 했어. 전쟁도. 아르헨티나. 아니야, 아르헨티나 아니고 아니야. 말비너스 그때 아니고 또 어디서 멀리 가지 전쟁했죠? 말고 근처에서 찾아요. 근처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프랑스? 아니, 프랑스하고 전쟁은 안 했잖아요. 100년 아니, 전쟁했죠.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니. 최근이라는 게 한 뭐 40년대 뭐. 40분? 아이, 도이칠란드. 도이칠랜드? 도이칠란드. 독일. 너무 제일 큰 적이었죠. 아, 저기서 한 방울도 안 나요? 예,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를 1등부터 10등까지 할 때 6등이 일본이에요. 네. 7등이 대한민국이고요. 오. 10등이 독일이에요. 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들인데 석유는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예, 탑 10, 10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기름, 석유, 화학 강국이에요. 많이 쓰니까 어떻게 다룰지 그렇죠. 알고.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서 GDP 대비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겠죠. 한국이에요. 아, 진짜요? 예. 한국이 일본의 2배, 독일의 4배거든요. 4배?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석유를 많이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보다 2배, 독일보다 4배가 많은 거는 한국이 정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 여러 가지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석유가요. 하루에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가 있습니다. 네.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수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285만 배럴을 평균적으로 작년에 하루에 수입했어요. 하루예요? 하루에 285만 배럴. 그럼 1배럴이면 몇 리터인 줄 아세요, 혹시? 몇 리터예요? 159리터입니다. 그 1리터짜리 콜라 159개. 네. 그게 1배럴이에요. 1배럴을 우리가 작년에 기준으로 하루에 285만 개를 수입해요. 우와.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매일매일? 예, 그렇게 쓰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거는 40%를 써요. 60%는 수출해요. 다시 받다가 다시 수출해요.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거기에서 경유, 휘발유, 항공유, 나프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아, 여기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0을 수입하면 60을 수출해요. 그러니까 40만 쓰는 거죠. 예, 어디 쪽으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석유 이걸 이제 정유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빼온 거를 차에다 못 넣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못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석유에는 가벼운 석유가 있고 무거운 석유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light oil이라고 그러고 heavy oil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말로 쓰면 경질유, 중질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질유가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쵸. 뭐 생수 같은 생각으로 든 거고 중질유는 끈적끈적한 거예요. 예, 그 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경질유는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그렇죠. 중질유가 더 싸요. 예, 그래서 이 경질유하고 중질유에서 가공을 해서 가열을 해서 거기서 휘발유를 만들고 항공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나프타를 만들고 아스팔트를 나오는 거거든요. 예, 기본 상식인데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게 대다수가 어디서 수입하냐면 중동에서 수입해요. 오케이. 중동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하는 거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래서 흐름이지 거기에 예, 그게 그 중요한 70% 거고. 중에서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네. 싸지. 중동 석유가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죠. 더 원하죠. 미국은 경질유인데요. 미국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경질유하고 중질유 가격 차이가 한 4달러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중동에서 수입 못하면 그냥 미국에서 수입하면 되잖아. 비싸요. 근데 비싸도 운송료가 싸면 하겠죠. 미국에서 들어오면 한 60일 걸려요. 중동 한 25일 걸리고. 훨씬 빨라요. 아니, 운송료도 비싸요. 그러니까 중동 석유를 대체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또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중질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 회사들이 석유를 만들 때 이 중동 석유에 맞춰서 시설을 해놨어요. 아, 이미. 예.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질유 같은 거 넣으려면 시설을 다 바꿔야 돼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중동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막히면 바로 반영되고 수많은 오일 그러면 60% 다시 수출했는데 보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야 그 중간에 이거 원유 같은 거 보관 시설 보관 시설도 있고 먼저 얼만큼 생산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유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석유 제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5나라를 해볼까요?
할까요? 1등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1등. 중동 어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 이 저기는 그냥 생산하는 것과 이 석유 제품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시설이 돼야 돼요.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중국? 중국이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미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자, 이제 2개 더 맞췄습니다. 2개 더. 한국 있겠죠? 한국은 있어요. 인도, 한국. 인도. 오, 그럼 대부분 완전 큰 나라인데. 큰 나라들이에요. 한국만 껴 있어. 네, 그 등치 보세요. 지금 나라 등치 보면 요 조그만 게 5등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냥 기술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어차피 우리 석유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석유를 수입한 게 아니고 이 수입한 거를 만들어서 팔자. 다시 팔자.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유 시설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시설에 속해요. 오, 진짜. 대부분 뭐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시설. 울산 정유공장 있잖아요. 울산에 여수화학단지 뭐 이렇게 울산 여수 이런 데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석유가 들어오면 또 비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축 시설이 우리가 한 9군데가 있습니다. 예, 석유를 장연화해죠. 필요해서 쓰니까. 그래서 바닷가 근처. 바닷가 큰 근처에 주로 이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서 들어오고 시설하고 바로 나가고. 우와. 예. 다만 아쉬운 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배가 들어와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큰 보관 시설 만들어서 저기다 보관하고 그럼요. 필요하면 늘 우리가 아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억 4,600만 배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게 뭐 그래봤자 한 300일이 좀 안 돼요. 200일 좀 208일 정도 비축유가 돼 있고 그 중에는 또 우리가 우리 것만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지어놓고 중동 국가들한테 대여한 것도 있어요. 얼마큼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급하면 우리가 좀 쓸 수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같은 걸 잘 해놨죠. 그러니까 비축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정유 시설이 우리나라가 석유 화학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단순히 한국에서만 석유만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보자 하니까 석유 화학 제품이 대한민국 수출에서 등수가 3등 정도 됩니다. 우리가 1등 수출품은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가 1등이고 2등이 자동차고 3등이 석유 제품이고 4등이 자동차 부품이에요. 오.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수출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그 많은 노력 일부러 한 거네요. 이거 사업화하자. 그건 한 겁니다. 사실 6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사태가 1973년에 석유 파동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정신 못 차리고 맞았고 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 나오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보지런한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경쟁심 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그래서 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석유 정유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석유 정유를 제일 많이 하는 등수로 찾으면 1등이 SK예요. SK가 1등이고 2등이 GS칼텍스, 3등이 S-오일, 4등이 현대. 주유소도 다 그런 회사들이 있네요. 예, 이 4개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석유로 가장 좋은 석유 제품을 만들어요. 그 중동 거, 그 걸쭉한 거를 최고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가장 싼 거를 가져서 가장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죠. 이게 사업으로는 최고죠. 이거 사업으로 최고죠. 그리고 신기한 건 지리적으로는 너무 멀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 튜르키예 같은 나라 예를 들자면 이거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이 한다는 거 이집트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아니 이집트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맞아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우리 하나만 줘. 근데 이 석유 같은 경우에 보관했을 때 지하에 보관. 지하에 깊숙하게 보관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안정성도 있고, 네, 안정성이 일단 있잖아요, 지하에서. 지상에서 하면은 문제도 있고, 물론 지상에도 있습니다. 지상에도 있지만 지하에 깊숙이 파서 보관하는 기술이 뛰어나고요. 그걸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열심히 지금 더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중동 국가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이때 보니까, 야, 이거 미리 좀 빼놔야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아람코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입니다. 아, 사우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이슬람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람코 취직하고 싶어. 그 정도로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석유 회사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
생각하고 있어서 S-오일이 아람코 지분이 있습니다. 네, S-오일이. 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중독에서도 한국 약간 비축 기지 탐난다고. 네. 여기도 뭐 비축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비축하고 싶은 거죠. 이게 비축 기지를 더 늘리고 싶어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더 많이 늘려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석유 파동이 났었을 때,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막혔을 때, 그나마 전 세계가 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우디한테 전부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사우디가 유럽에 만들어 놓은 저장고에서도 석유를 많이 갖다 썼거든요. 사우디가 정말 이외에 큰일 많이 했어요. 감사해야 되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로 이제 항공유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한국 항공유가 요새 뜨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항공유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저희야 뭐 공부를 하니까 알고 있었지만 피터가 이제 조만간 뭐 어디 갔다 오신다며요. 네네 영국 가요. 예, 우리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피터 타는 비행기에다가 항공유 주지 마 그러면 이제 피터 못 가. 한국 거 그만큼 인기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30%. 질이 좋은가 봐요. 예. 질이 좋고 생산을 많이 잘 하고 있고요. 이게 까다롭거든요. 항공유는 비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그럼 2등이랑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2등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무튼 1등이고요. 3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약간 깡패같이 아이 우리나라한테 안 알아주는 나라 많으니까 난 항공유 안 팔래. 그러면 전 세계 비행기가 3분의 1이 못 날아갑니다. 와, 30%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비율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수입액의 70%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요. 우와. 자기도 석유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파는 석유가 경유예요. 경유를 가장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유, 나프타 뭐 이런 것들. 특히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거든요. 없으면 안 돼. 화학제품, 뭐 플라스틱, 전부 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약국에 가면 약 담아주는 봉투, 전부 다 나프타잖아요. 예, 그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그럼 다른 나라들 그 정유 수출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랑 비교했을 때? 정유 생산량 보면 우리가 많고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굉장히 1등이고 다른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또 와가지고 둘이 손잡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 뭐였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정유. 일본도 정유를 하고 수출을 하는데 우리보다 그게 분량이 작아요. 아, 진짜요? 예, 우리한테 수입하거든요. 야, 우리한테 좀 알려줘? 여차하면 위험할 때 우리한테 더 많이 해달라. 그 대신 우리는 일본이 비축량이 많거든요,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비축량 우리가 갖다 쓰기로 하고.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구구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한국 같은 나라하고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아쉬운 건 일본입니다. 안 하면. 예, 아쉬운 건 일본이에요. 예, 그렇게 된 신기해요. 거죠.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국 소비량이 많아요. 아, 본인들. 예, 본인 소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 소비를 넘어서는 걸 생산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 석유 제품, 특히 이 정유 시설, 정유 이게 수출하는 부분에서 세계 효자 노릇하고 있고요. 이게 장난말로 우리가 아예 신경질 난다. 너 호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호주 큰일 납니다. 호주도. 호주 우리한테 수입 많이 해요. 어떤 정유 제품들. 예. 압도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요. 원래 호주도 정유를 많이 했었는데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정유 생산 시설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주도 수입을 합니다. 뉴질랜드 우리에게 수입하고요. 그래서 호르무즈에 막혔었을 때 호주와 이 뉴질랜드가 굉장히 우리에게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잘 보여야 되고요. 예, 근데 뭐 우리가 또 야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깡패국 가면 니네들 평소에 우리한테 좀 잘 못하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비행기에 쓰는 것도 미국에 엄청 많이 수입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그 석유 제품 많이 수입한다면서 미국이. 근데 본인들도 많이 만드는데 석유, 정유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부족해요? 경제 논리가 있고요. 뭐냐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정유 시설이 원래 세계에서 탑이었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정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수입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못하던 나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잘하는가 하면 미국처럼 압도적으로 잘하는 나라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면서 노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유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동안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이걸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1,300만 배럴이에요. 1,300만 배럴. 한국보다 뭐 5배 정도. 미국이 1,300만 배럴을 수출을 하니까 생산을 하니까 당연히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66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오, 엄청나요. 야,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니네 그거 쓰고 남잖아. 근데 660만 배럴을 수입해. 왜 그럴까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왜냐면 미국의 석유는 경질유거든요. 근데 7,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정유시설은 중진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류는 더 싸잖아요. 그렇죠. 예, 경질류보다는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하기가 좋은 거죠. 수익 내기에. 예, 그래서 수입 내기에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영국만큼 보수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영국도 뭘 잘 안 바꾸죠. 많이 보수적이죠. 네. 진짜 안 바꾸죠. 변화 싫어요. 우리는 무조건 바꿔. 우리는 못 참어. 그런데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1920년에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물건을 옮긴다 그러면 아무 배너라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이 항구에서 미국 내 항구에서 항구로 옮기는 배는 미국 사람이 만들고 미국 사람이 소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배여야만 돼요. 그럼 미국 산소만 마시는 예. 뭐 그렇죠.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법이 이름이 존스 액트예요. 존스 액트인데 1920년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싶은데 텍사스에 있는 석유를 수입하고 싶은데 배가 없으니까 더 비싼 거예요. 1배럴의 시장 가격은 60달러인데 여기서 63달러 들어가 그래요. 아이 그럼 관둬. 난 밖에서 사올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동에 있는 석유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국 국내 그런 규칙들 때문에.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지금 조선소를 건설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거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물건을 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거죠. 한국 석유 뭐 정유 산업이 진짜 강하다고 지금 느꼈는데 또 신기한 게 UAE가 이제 인공위성 만들 때 아마 일본하고 한국 고민하다가 한국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UAE 회의를 들어갔어요. 오. 예, 근데 회의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있는 회의예요. 오. 근데 저는 지금도 왜 나를 거기 들어가라는지 몰라요. 아부다비 친구가 너 들어오고 그래. 우리 같이 들어갔어요. 아부다비 친구하고. 근데 이쪽은 다 일본 사람들이고 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UAE의 높은 관리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협력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분이 누구냐면 이런 UAE 외교부 차관인데 인공위성 만든 그 차관이에요. 오. 그 기술자였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면서 와. 일본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위성을 만들 때 일본 니네들하고 하고 싶었다. 근데 니네들은 안 하고 왜 한국하고 한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네들은 우리한테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래요. 혼자만 그 기술. 근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협력을 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UAE의 인공위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국 기술 70%, UAE 기술 30%로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UAE가 나사랑 협력을 해서 우주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차관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하고 할 때 문제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왕실에 전화를 하면 왕실에서 한마디 따겠대요. 만들어라. 사오지 말고 만들어라. 예, 무조건 만들어라. 우리 기술. 네 기술로 뭐 어떻게 쓰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그 정신으로. UAE가 기술만 배워간 게 아니라 개량을 해서 자기는 만들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한테 예전에는 우리한테 배웠지만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일본 이겼으니까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매장량을 얘기할 때 영어로 proven reserv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냥 아예 얼마 정도 있겠지. 뭐 이거 피터가 돈 얼마 있겠지 아니고 피터 주머니를 다 털어가가지고 얼마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한 매장량을 전 세계
세계 100이라고 두면 중동에 56%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 이상. 예, 그리고 가스가 40%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10나라도 안 되거든요. 그 나라들이 중동, 지금 아라비아 걸프 이쪽 이게 다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니죠. 그런데 미국 석유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2010년대부터 들어와요. 셰일유가 들어오니까 중동에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미국이 수입을 하던 나라지 그렇죠. 수출하던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수출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장을 흐려놓잖아요. 네, 그쵸. 경쟁. 예, 그러니까 오페크가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럼 오페크는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만든 클럽이거든요. 여기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유지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생산량을 줄여요. 유가가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내 나라가 오페크 국가면 피터 이달에는 넌 얼만큼만 해, 아미라 이만큼, 아이샤 이만큼만 해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또 봐서 또 아직도 가격이 낮아지면 더 줄이고 이렇게 감산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카텔. 예. 그런데 셰일 오일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 할 수 없죠. 그 셰일 오일은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얘네들이 우리가 석유 생산하는 예를 들면 $10밖에 안 드는데 얘는 $40 든다? 그러면 $40 이하로만 낮추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4년 11월 달 오페크 회의에서는 증산을 합니다. 석유를 막 쏟아내요. 싸게. 그러면 셰일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셰일이 좀 죽긴 했어요. 근데 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동 국가들도 그동안 석유를 갖고 돈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가를 $60 정도 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셰일 죽이겠다고 $30, $10, $15 가면 갑자기 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셰일이 다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부터 산업 다각화, Industrial Diversification. 다른 산업을 만들어. 예, 석유 아닌 걸로 돈 벌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에서 돈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관광지 같은 거. 관광지하고 호나우도도 데려오고 호날두도 데려오긴 했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공장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죠. 한국 공장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산업을 한다 하면 그냥 무기만 사오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가르쳐줘, 같이 만들자. 기술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전에는 석유 파는 돈으로 뭐 국민들한테 줬는데 단지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생각하기에 한국과 일본이 신기한 나라인 거예요. 얘네들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 한국, 독일, 일본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영국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죠? 올해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세우죠. 그렇죠. 예. 올해 세금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 내년 세우잖아요.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내년 예산을 할까요? 석유? 팔았던 석유? 유가. 유가 보고. 내년 예상 유가. 내년에 얼마큼 되겠다. 그런데 예상 유가보다 진짜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대비할 뭔가 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중동 산유 국가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도 한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처럼 세금으로 걷어서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세금을 많이 안 받았었잖아요, 사실. 없었죠. 직장에 다닌 사람들한테 소득세 걷고 회사한테 법인세 걷고. 그럼 공장도 있어야 되겠죠. 회사도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더 많은 거 있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 만들고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일본은 기술 이전 잘 안 해주거든. 근데 또 중동 기업,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아람코, 그 한국 정유 회사들한테 9조 원 투자한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정유 시설도 좋고 비축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아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 허브 쪽에서. 자기들 수익 낼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나라들 중에서 73%가 한중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 진짜 메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람코. 뭐 유럽도 그렇지만 다들 삼고 심파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동 국가들이 또 경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AE가 오페크에서 탈퇴했죠. 네. 그렇죠. 최근에. 예, 왜 탈퇴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가격 정하거나 아니면 생산량 정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는 다 떠날게요. 정치적으로 뭐 이란과 문제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떠나고 경제적인 이유만 할게요. UAE가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 양이요 450만 배럴 정도 돼요. 네. 예,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500만 배럴로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페크에 있잖아요. 오페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UAE 너는 이만큼만 하루에 뽑아내라는 양이 있어요. 그렇죠. 제한 주. 예, 뭐 한 35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450만을 뽑을 수 있는데 350만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배럴이면 1년이면 1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100조 원인데 그런데 오케이 앞으로 석유가 계속 필요하고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하루에 100조 원씩 안 뽑아도 나중에 오래오래 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모르는 거죠. 야, UAE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2050년경이면 석유 시장이 끝난다고 봐요. 그럼 UAE 입장에서는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100조 원짜리의 그 남은 석유가 아니라 똥이에요. 빨리 많이 퍼봐가지고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해서 산업 다각화를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UAE는 굉장히 바쁘고 미래로 가는 나라 중에서 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는 거죠.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한국이 기술 좋은 거 알겠는데 다른 나라도 기술 좋은 나라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국을 계속 선택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데가 많죠? 아무래도 저도 물어봤어요. 중동 친구들은 야, 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하지 왜 한국하고 하느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워낙 우리는 중국하고 한 2000년 이상 다투고 살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중동 친구들은 버겁대요. 너무 크다. 버거운 나라예요. 버겁죠? 네, 버거워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일본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본은 아시아의 독일이거든요. 너무 정확하고. 정확하고 아날로그하고요. 디지털보다도요. 일본은 무조건 1 더하기 1은 2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은 될 수 있어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그러면 자기도 그래요? 중동 사람들도 비슷한가요?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비슷하죠. 진짜요? 예, 덤벙대고.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만 더 규칙을 잘 지켜요. 중동보다? 네, 중동보다는. 그래서 중동이 그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일본이랑 절대 그래서 안 맞죠, 성격상. 그러니까 중동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만나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진짜? 예, 이렇게 개인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죠. 맞아요. 장난도 칠 수 있고. 예, 굉장히 좁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서양 친구들이나 아마 피터도 어렸을 때 그렇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낯선 사람 없이 그냥 굉장히 가깝게 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중동 애들이 그렇게 좀. 그리고 한국 툭툭 치고 막 친구는 친하게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는데 중동 친구들하고는 그런 게 좀 문화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조금 덜 그러는데 중동과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 근데 가만히 보면 중동이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제랑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약간 한국은 계속 바쁘고 계속 공부해야겠다 그런 거 많아가지고요. 가족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저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다 잘 때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중동에서 뭐 차이점도 있긴 있어요. 약간 문화 차이로 조금 잘 안 맞는 거. 일단 이제 식문화는 안 맞죠, 돼지고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음식은 돼지고기하고 술하고 김치일 것 같아요. 술도 그렇고. 예, 저는 술을 그렇게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예, 일단 이런 문화들이 한국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한국은 또 누가 안 먹는다면 굳이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어 왜 먹어봐. 햄 먹으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햄도 돼지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시아가 좀 우습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 친구를 집에 초대해 놓고 김밥에다가 모르고 햄을 넣었어요. 소세지를 넣었어요. 근데 난 돼지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렇죠. 네,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인식 1도 없었어요. 햄이니까요. 돼지는 돼지고 햄은 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문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동도 변하긴 하는데 우리보다 가족이라는 개념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더 보수적. 네, 어떤 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한국 문화가 지금의 중동 문화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여성 차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네. 여성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더 안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는 우리나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고 뭐 그 옷차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10년 뒤에는 중동은 그 한국 지금 현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UAE는 되게 일부러 개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UAE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UAE에서 아랍 사람들의 인구가요 10%밖에 안 돼요. 10%예요. 예, 그러니까 피터가 방송에서 보는 UAE 사람들은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쪽이죠. 인도 사람이 350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도 많이 가서 일하고, 근데 예. 저 아랍인들은 10%. 예, 그래서 이제 난 아랍에미리트로 아랍어 배우러 갈 거야, 아랍 사람 보러 갈 거야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가면 딱 2번 볼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출국할 때. 저도 카타르 갔을 때 이제 카타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인식 있었는데 네. 진짜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대부분 그냥 외국인들이요. 예. 그게 왜냐면 산유국들이 있는 이 걸프 지역은 그 원주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장실이나 이런 데 있죠. 호텔에 가도 아랍어는 하지만 현지 카타르 사람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아니라 뭐 시리아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아랍어를 이제 뭐 매니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보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람은 100만이고요. 카타르는 한 250만에서 300만 되는데 카타르 사람들은 35만에서 40만밖에 안 돼요. 진짜 적네. 예, 그리고 가장 자국민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3,500만 명 중에서 한 2,600만 정도가 사우디 사람이에요. 사우디 사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사우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문화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그쪽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 시스템 아니면 교육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비슷한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이란. 이란? 예. 진짜? 예, 이란과 튀르키예가 높고요. 오, 되게 예, 굉장히 높고. 아랍 걸프 지역은 영국의 영향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국제. 시스템. 예. 재밌네요. 그래서 학교도 약간 영국제. 제도. 예, 영국에 학교 많이 보내잖아요. 특히 이제 왕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군사 학교들 많이 보내죠. 신기하네요. 근데 그 중동 중에서 교육열 높은데 한국처럼 이란이 제일 높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예. 좋은 대학교 가고 약간 이런 예, 인식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사회적인 성공의 시스템으로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타르에 가서 뭐 나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왕을 만나서 카타르는 얼마나 이 알라의 축복을 받은 나라냐. 이 자원도 많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인사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카타르 국왕이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야 축복받은 나라다. 인력. 인력이 진짜 대단. 예, 왜냐면 자원은 없지만 인력이 있지 않느냐. 이 나라들의 고민은 뭐냐면 나라는 GDP가 높죠. 그런데 석유에서 나오는 게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 노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 카타르에서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굳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많이 보장을 하기 때문에 돈 많이 받잖아. 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중동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들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는 좋은 일은 뭐 오른손으로 하고 뭐 나쁜 일은 왼손으로 이게 왜 그래? 터키에도 네, 이거 진짜? 이슬람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100% 비데는 아니더라도 약간 닦는 그거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탭. 그래서 약간 수도꼭지 물로 거의 물로 100% 닦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약간 손으로 닦고 당연히 손을 씻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왼쪽으로 했었대요. 왼쪽으로 했기 때문에 밥은 100% 오른쪽으로 먹고 왼쪽 손잡이라도 오른쪽으로 안 먹으면 뭔가 엄마들이 아니 이걸 오른쪽으로 먹으라고 많이 해요. 근데 안 좋은 일 뭐 화장실 처리 말고 또 있어요? 뭐 안 좋은 일?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 전생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종합이 되는데 예언자 전생에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내가 평생에 한 일을 다 적어서 오거든요. 그걸 왼손에 주면 지옥 가요. 오른손에 받으면 천국 가고 사람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게 눕혀서 메카를 향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왼쪽으로 왼쪽. 들어가고
아 진짜? 예. 그거 인식하면서 그래서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왼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왔을 때 왼손 쓰는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튀르키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아시잖아요. 좀 너무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해. MZ 시대는 뭐 동거도 하고 술도 먹고 약간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MZ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근데 저희는 뭐 한국 기술 때문에 이제 중동이 저희랑 같이 하는 거부터 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까지 알려주잖아요. 많은 산업에서. 한국 기술가 어쩔 수 없이 좋아지겠죠, 중동도. 그러면 앞으로 한국랑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도 다 주진 않겠죠. 예, 다 주진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한쪽은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더 덜 주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가 돼서 아마도 중동과의 협력은 이제 요즘은 그런데요. 1대1 협력은 성공의 가능성은 많고 서로 얻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자 협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 나라 끼어서. 예를 들면 뭐 한국, 한국, 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고 더 오래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과 중동의 1대1 관계들이거든요. 이건 신뢰의 관계입니다. 네,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한국은 중동에 필요한 건 자원과 자본이고 중동 우리에겐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게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 현재로서는.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오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비슷해요, 성향이.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동과 사업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제일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말 있죠. 어떤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샤알라. 저는 안 시작하면 블랙홀 같아요. 본인들도 알죠? 약간 이거 이렇게 할까?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피터가 나한테 내일 2시에 만나요. 그러면 오케이 인샤알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아, 그러면 너무 무책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책임한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7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내가 내일 7시 전까지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샤알라 하느님께 if God wills 하느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 막 다 사업을 했어. 아미라고 막 사업을 해가지고 사인 딱 하려고 그래. 내일 사인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일 하죠. 그러면 왜 하죠? 그래놓고 아미라가 인샤알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미치는 거죠. 무서워요. 저는 좋은 말인데 제일 무서운 자주 말이에요. 쓰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뭐 원하면 아빠 나 이러기 원한다. 인샬라. 저는 교수님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도 그 눈빛에서 봤어요. 아, 인샬라라는 말이 나오겠다. 한국에 절대 없는 말이죠. 한국은 확실하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인데 한번 봐볼게요. 약간 이런 건데 하나님이 원하면 당연히 하지. 그래서 제 나름 해결책이 있습니다. 친구가 인샤알라 그러면 화를 막 내면서 하지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마샤알라 마샬라 너무 좋아. 마샤알라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마샬라. 아유 이게 되게 하느님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진짜.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중동하고 한국 더 넓혀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 있을 것 같아요. 뭐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순하게 작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가장 큰 직면하고 있는 무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이런 말을 해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동을 이해할 때 어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딱 한 가지로 하면 IBM이에요. IBM. 예, IBM. 한국 사람이 아니, 회사님 아닙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앞자만. 한국 사람들이 중동과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예, 기업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I는 인샤알라. 두 번째는 B는 부크라. 우크라. 내일. 맨날 내일. 아미라 이거 할 거지? 내일.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그다음에 M은 말리시. 말리시. 실수했어. 괜찮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답답하죠.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답답하죠. 하자고 그러는데 인샤알라 하고 부크라 하고 말리시 하면 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완전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빨리 이렇게 그런 문화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저도 몰랐어요.
튀르키예 없어요. 약간. 부카라가 약간 저기 아랍어 저 방언이에요. 방언. 네. 아 방언이 심지어. 예. 부카라. 써먹어야겠다. 오늘은 진짜 너무 다양한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 기름값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이제 문화 차이, 문화 비슷한 점들도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한국도 이 종류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지금 1위고 뭐 자동차 약간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유 기술로 앞으로 미래 그렇게도 희망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중동의 석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 다른 대체 석유를 가져오면 시설을 바꿔야 되고 지금은 중동 석유를 가장 싼 석유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렵죠. 석유가 안 들어오면 다른 걸로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도 안 나는 거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 바라요. 네. 저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내려나면은 그 석유는 둘 쓰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동과 한국의 관계 약해지나요? 아니요. 그게 중국차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자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경쟁자이기도 해요. 일단은 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할 수 없는 분야. 그러니까 중국은 잘하지만 중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차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차를 말하는 전기차. 그렇죠. 예. 엄청 많이 들어오죠. 예, 그냥 중국이 그걸 성공을 한 거죠. 왜냐면 중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연기관으로는 절대 벤츠나 토요타나 이런 데를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예, 전기차로 넘어간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차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우리는 수소. 수소가 가장 좋은 건데, 현재까지. 근데 수소 요즘 그 많지가 않아서 저도 네. 운전해봤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 충전, 그 충전하는 게. 예, 그 부분만 해결되면 수소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쵸. 그다음에- 많이 도지잖아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석유가 없으면 중동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석유가 끝나더라도 중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중동은 에너지의 천국이잖아요. 태양열. 솔라 파워로 태양열로. 네, 태양열 그다음에 수소. 예. 수소도 예.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거기는 그 유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중동은 그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과학자들한테.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땅에다 집어넣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되냐고.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데 아무튼 중동은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수소를 중동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그 배가 냉각이 273도까지 견뎌야 돼요. 영하 273도. 근데 그 배가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로 갖고 들어와서 암모니아를 바꿔서 우리가 수소로 만들어요. 근데 수소는 무궁무진한 자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태양열 이게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국토를 다 태양열 판을 깔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거 15%밖에 못 얻거든요. 그렇게 부족해요. 예, 부족해요. 땅이 좁아서 그런 예, 그렇죠. 그리고 태양열이 그렇게 뭐 계속 근데 중동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태양열. 예,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죠. 그러면 중동도 미래가 밝네요. 네, 이렇게 중동 생각해보면. 미래가 밝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위기를 빨리 넘어가야죠. 위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안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사실 안보로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중동도 저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잠재력이 뛰어난 나라입니까? 근데 이집트는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거든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씩 아이가 새로 태어나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집트 땅이 끄니까. 근데 문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95%가 5% 안에 살아요. 그 땅 덩어리에서 5%에서 그 5% 나일강 주변에 전 국토의 5%밖에 안 되는 땅에 전 인구의 95%가 살기 때문에 이게 인구 집중률이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산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집트는 인구 측면에서는 뭐 최강이죠, 최강. 예, 국가의 뭐 적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그래서 중동 아직 발전할 수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렇죠. 튀르키예는 더 발전해야 되고요.
트리키에도 뭐 자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잠재력 많은 잠재력 많은데 나라들이죠. 이 중동이 계속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중동이 안정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중동은 제가 볼 때 예. 그거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예. 같아요. 평화가 언제.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평화는 언제 오냐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맞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꼬여요. 그렇죠. 예. 계속 신경 쓰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에 좀 네. 벅차서. 맞죠. 그냥 우리끼리만 해결해요. 맞아요. 인샬라 부크라. 부크라 말리시. 너무 재밌는 이야기, 네, 언어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했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듣기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